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태현입니다.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제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권선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규제개혁당에서는 규제 시스템이 기술의 변화라든지 현 시대를 좀 적응하거나 아니면 앞서 나가는데 너무 낡았다. 이제 교체를 좀 하거나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기술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규제 시스템은 얼마나 낡았는지, 낙후되었는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대학생일 때 게임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게임 회사를 차리고 그 뒤에 제 앞에 다가올 규제의 벽들을 알았다면은 창업을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임이었고 어떤 규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전심의라는 규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있죠. 예를 들어 실제로 저 지인 회사에서 겪은 일인데 게임을 만들었어요. 전체 이용가나 12세 이용가를 받고 싶어서 심신청을 했는데 그 게임은 몬스터를 때리면 붉은색 이펙트가 튀었어요. 그러니까 반려를 당한 거죠. 붉은색 튀는 게 피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이건 안 돼라고 해서 개발사가 피를 초록색으로 이펙트를 초록색으로 수정해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반려가 나왔어요. 너무 혐오스럽대요. 주관적이군요. 네, 기준이 빨간 없어요. 피는 잔인하고 초록색으로 바꿔라 했더니 뭔가 가래 같고. 근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네. 흰색으로 바꿔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인가요? 모르겠어요. 대표님,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규제가 굉장히 많다는 건 동의하지만 뭐 컴투스나 게임빌이나 글로벌한 게임 스튜디오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규제를 뚫고. 그럼 결국 이런 법제도라는 거는 사회의 합의고 창업가는 그걸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 그냥 그 대표님이 사업을 못 하신 거 아닌가요? 그 규제 저 게임 회사는 잘 나갔거든요. 미안합니다. 네. 영화심의 잘한 기억하세요? 기억인데. 네. 지난 세기에 살아 계셨어요? 꼰대짓 하면 안 돼요. 지난 세기 살아있었냐가 뭐야. 이 안에 라떼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런 씬에서 이런 겁니다. 개인물 사전심의가 전 세계의 모든 문화국가에서 하는 거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개인물위원회를 가지고 개인물을 사전심의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G20 중에서는 그런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게임물을 사전 등급을 받아야지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거죠. 역사 깊은 유교 국가 아닙니까?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죠. 그래서 태용님의 질문에 연결해서 답을 하면 우리는 인허가 시스템이 많아요. 공무원이 미리 각을 잡아놓습니다. 이 각에 너희의 서비스를 맞춰와. 그러면은 우리가 허가를 해줄게. 그러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 즉 사전에 시장 진입 심사를 하는 게 인허가거든요. 그리고 신고, 등록, 허가, 인가, 면허 이거는 다 다르고 법적으로는 다르다고 합니다. 신고는 좀 가벼운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심사하는 거 똑같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 신고도요. 그냥 가서 전입 신고하면 그냥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공무원이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영국과 미국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없는 것들이 우리는 사전 허가 제도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옵트인 또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할 수 있는 것만 나열돼 있다 해서 포지티브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포지티브 리스팅 규제라고 하고 이 반대는 할 수 없는 것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네거티브 리스팅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정부와 국회가 정해놓은 포지티브 리스팅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리스팅 시스템 규제로 바꾸자는 것이죠. 제가 모 국회의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규제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거티브로 이제 뭐 바꾸면 안 되냐 하니까 이제 뭐 그게 뭐 대륙법과 뭐 영미법에서 아까 영국과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영미법 국가들이죠. 다 영미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럼 막 혁명을 일으켜야지. 네, 그냥 막 되게 어렵다는 헌법을 듯이 갈아엎어야 돼. 또 이거는 영미법 대륙법 문제는 아니고요. 네. 바로 시민 자치의 정도가 얼마나 진행됐느냐의 문제고 민주화의 정도가 높아졌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문민정부가 93년에 시작됐잖아요. 네. 이제 약 지금 7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또는 독재 정부 뭐 군사 정부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 최소한 200년 이상의 혁명의 역사, 시민의 역사, 투쟁의 역사, 권력으로부터의 시민의 자유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정도의 차이인 것이라서 서구는 사실 법으로 정하든 적게 하든 간에 시민들이 자기들의 규제를 정하는 게 많습니다. 로컬 규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정부가 정한 규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정한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시민의 민도는 오스카 사관왕
김연아, BTS 그거랑 손흥민, 시민의 민도랑 무슨 상관이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됐거든요. 네. 정부가 굳이 키워주고 우유병을 물려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해볼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인허가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이 만드는 규제가 아닌 이제 정부 이제 규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콜버스 얘기도 나왔고 타다 이야기도 나왔고 이게 총선 전국이나 어떤 정치적 어떤 이슈가 있는 전국이 되면은 해결될 것 같은 것도 부정적 이슈로 돌아가고 정치적인 어떤 뭐 표수라든지 뭐 또 아니면 네. 입김이 결집된 어떤 이익 집단 위주로 법 체계가 이제 제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되기 좀 좋은 시스템이 아니냐라는 뭐 의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뭔가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들이 쭉 봐왔거든요. 예전에 선거 전에 사정 정국이 막 진행되고 했던 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마찬가지로 선거는 표심입니다. 정파들은 득표력이 강한 쪽으로 선거 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태용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에 이상하게 뭐 기업들을 좀 이게 탄압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막 그랬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존 규제가 보호하는 표밭이 있는 쪽으로 정파들이 움직이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단이 나온 건데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런 사상을 공유하는 규제가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라는 거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표를 던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시민사회를 계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당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인 방법입니다. 표를 던지더라도 알아야 표를 던질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네. 뭐 투자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있다. 뭐 2호를 구독하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잘 모르세요. 그분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활동부터 하는 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니요. 그걸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창당입니다. 우리가 밖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포럼을 만들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9시 뉴스에 그거 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도 9시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나올 저는 겁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메시지 자체가 당명이니까 그 당명의 어떤 진정성을 대변하는 그런 당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네. 배달의 민족급 네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배달의 민족처럼 규제 개혁당. 배달의 민족 이민 갔잖아요. 공정위가 아직 안 보내줬습니다. 그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왜 규제 공화국이 됐는가? 사실은 대기업 특히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이잖아요. 규제를 풀면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우리가 스타트업의 정신이 살아있다고도 믿지만 사실은 기업 집단 분류에선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규제가 다 풀렸을 때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가 다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더 설당이 없어지는데 과연 규제 개혁이 답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시 말하지만 모든 규제를 없애자라는 당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선별적으로 가를 수 있냐는 거죠.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기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에도 행정규제 기본법에도 들어온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잘 실현하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규제의 오남용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축구 경기의 규칙이나 운동 경기의 규칙을 우리가 따르고 축구 경기를 재밌게 보는 이유는 그 규칙들이 어느 쪽이 강한 팀이 오던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프리미어 리그랑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시범 경기를 할 때 압도적으로 패배했었어요. 하지만 그 룰이 균형 있고 정의로웠기 때문에 우리 그 경기를 즐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경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실력이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즉 합리적인 규제란 스포츠의 규칙처럼 누구에게나 형평한 규제인 것이 오히려 맞는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게임은 강한 팀과 약한 팀이 아니라 100명이 뛰는 팀과 1명이 뛰는 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키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대기업하고 바로 경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른 BM을 취하는 것 같고 과연 그럴까요? 다만 성장해 나가면서 10년, 20년 후에 대기업을 이기고 뒤집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대기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해도 네.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룰을 대기업에 불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대기업과 스타트업 뭐 누가 뭐 경쟁하냐 이기냐 이거 이전에 현존하는 규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돼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좀 붙어볼 만하거나 기존 판을 이제 뒤집어 볼 만한
정확한 이것도 안 말씀인데요. 된다는 거죠? 강한 네. 규제는 강자에게 유리합니다. 진입 장벽이기 때문에 담을 높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 큰 사람은 넘어갈 거잖아요. 키 작으면 아예 진입을 못 합니다. 그 강한 규제는 대마불패의 신화를 만들고요. 스타트업에게 절망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규제, 문이 열려 있는 규제,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지만 젊은이, 청년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기회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효과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의 규제 시스템이 이제 개혁되지 않고 10년이 흘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뭐 대한민국 사회는 국제적인 위치나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10년 후의 미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헬스케어 쪽을 들 수 있겠네요. 원격 진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긴 한데 원격 진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몸이 아파서 우리나라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청하는 건 불법이지만 미국에 있는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받는 건 합법이에요. 합법이라고 말한다기보다 불법이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해외 의사와 원격 진료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게 되고 한국 의사가 거기 가서 한국말로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의료 문제는 애플워치도 잘 아시는 애플워치 네. 4부터 심전도 기능이 들어왔지만 해외에는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10년 후에 그런 규제가 풀린다면 네. 풀린다면 우리 곽 대변인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닌 게 뭐 규제 프리존도 있고 샌드박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헬스케어 문제, 뭐 저희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휴이노 같은 경우에 네. 그 문제를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해결했는데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과기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건을 다룬 건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진 것만 하는데 현장에서 보는 것은 많이 답답해요. 1년 동안 정부가 이제 자랑하고 계신 게 180건의 샌드박스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1년에 180개 하면 10년 동안 1,800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풀어줄 건 다 풀어준 거죠. 나머지는 주무부처가 반대해서 아직도 다 보류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놀이터 만들어줘 여기서만 놀아왔다. 자, 이렇게. 역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풀어주지 않은 인허가이지만 역시 막혀있는 규제를 풀면 되는데 막혀있는 문제는 놔두고 우리가 한번 해보게 해줄게라고 또 다른 인허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철학에 동의하지를 못하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단기간에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막혀있는 규제를 열려있는 규제로 바꾸는 게 원안입니다. 자 여기서 문샷 싱킹 달라라가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모든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을 갖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규제개혁당이 제1당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와가지고 네. 정권을 가져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저희는 2040 20대에서 40대 후보자를 원칙적으로 공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당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젊은 신진 정치인들, 기업인들을 출마하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원내 일당이 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대선에서 집권까지 했다. 여당이 된다. 그러면은 규제 개혁이 20년 걸릴 규제 개혁을 대통령 집권 5년 안에 해내겠습니다. 여기 되게 좋은 코멘트가 올라오셨어요. 모든 사람한테 긍정적인 이름의 정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정개혁당 이름 어떠냐? 공개당. 네, 공개당. 강아지 얼굴을 이렇게 딱 놓고 공개당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뭐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게 잘 안 돼도 이 메시지 하나만큼 전달하고 가겠다라는 의미에서도 또 이제 규제개혁당 이게 좀 강력한 것 같긴 해요. 현재 규제개혁당에 모여 계신 분 평균 연령 몇 세세요? 아까 구태현 변호사님이 모인 분들 중에 최연소였다. 대표 발기인이었고요. 대표 발기인 네 분이었고요. 저희 공천은 20대에서 40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공천은 말씀드렸죠. 새로운 분을 뽑으시지만 현재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이 밀레니얼 젠지 세대 의견을 반영할 수 그 있는가? 발기인 분들 아까 255분이 바로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저희의 창당 이념, 즉 젊은 세대들 청년과 스타트업을 위한다는 열망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을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마음은 다 20대이신 네.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창당 이제 사진을 보는데 좀 나이 연령대가 높아서 좀 뭔가 아쉽다 싶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쪽 생태계를 경험하고 있고 이해도를 답답해하시고. 갖춘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사실 일하느라 바쁘죠? 일하느라 돈 바빠요. 버느라 바빠요. 마음이 젊고 그치. 그리고 이제 뭐 마음은 다른 젊은데 돈은 많이 어. 버신 분들이 하시는 게 맞죠. 토대를 네. 닦아놓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실 거라면은 저는 되게 좋은 그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코멘트 겸 뭐 질문 겸 의견 겸 하나 드리면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정당이 레디컬해질수록 너무 색깔이 분명해서
특정 조직의 이익단체처럼 보여요. 저는 오늘 쭉 얘기를 듣고 사실 저도 스타트업 밥을 먹는 사람이니까 맞장구를 치면서도 누군가는 반론을 제기해야겠게 악역을 오늘 좀 했습니다만 이거 제3자가 보면 스타트업 이익단체네. 정당의 탈을 쓴 스타트업 이익단체야. 이런 좋은 취지가 그런 모습으로 비칠까봐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규제라는 것에 정의와 개념을 좀 더 잘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개혁하고자 하는 규제는 기업의 규제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규제와 불편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보신 건데요. 스타트업은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의 의미는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분들의 이익단체로 보인다면 사실 저희 당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이고요. 이에 동의하시는 분은 비례대표는 규제개혁당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확하네요. 네. 네. 끝으로 이 질문에 답하면서 이제 시청자분이 질문하셨는데 개혁하고 싶은 규제들 이제 하나씩 말씀하시고 왜 그런지 하고 이제 나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 규제. 네. 네. 저는 게임을 포함하여 문화 콘텐츠들에 가해지는 사전 심의 같은 것, 사람들의 창의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규제들을 개혁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막는 이제 심의 영역 규제 네. 개혁을 그분들이 개혁이 유튜브도 필요하다. 심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저 밥줄. 네. 네, 저도 말씀드리자면 단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건강, 보건의료에 관한 헬스케어 관련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가 됐다면 바로 의사를 불러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그 병원 응급실이 전부 폐쇄가 돼가지고 정작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원격 의료 문제인데요. 물론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우리와 같은 곳에서 바로 의사를 가까이 불러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 원격 의료 규제가 바로 가장 마지막으로 어렵게 남아있는 규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이 그리고 국민의 건강 정보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규제 해소를 꼽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뭐 필요성은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